아, 그래요? 아씨, 망했네. 하드가 다쳤나? 할 수 없죠, 뭐. 그래요? 그랬을 수 있죠. 자, 우리가 미싱 밸류를 잘 에스티메이트 해야죠. 네. 지금 학생들이 그 질문한 것 중에 좀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학생이 이제 좋은 예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올소고널 벡터 두 개, 3차원에서의 XYZ, 이 3차원 스페이스에서의 올소고널 벡터 이제 두 개를 저기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그냥 45도, 그래서 square root 1 over square root 2, 1 over square root 2, 0, and then 이거를 마이너스 square root 2, 네, 1 over square root 2, 이런 두 개의 올소고널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질문을 한 학생의 경우 P 트랜스포즈가 이제 올소고널 프로젝션 혹은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0 이렇게 해갖고 P 트랜스포즈를 계산을 하면요, 이거가 이렇게 나온대요. 네, 그러면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만약에 내가 3, 4, 5라는 3디멘sional 벡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2차원에 그리긴 했지만 Z축이 이렇게 이쪽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뭔가 Z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고 3, 4, 5라는 벡터를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에다가 어플라이를 하면 뭐가 나오냐 하면 뭐가 나오죠? 이게 나와요.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세 번째 로가 다 지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세 번째 로가 0이었기 때문에 Z 값이 없어진 거예요. 혹은 Z 값이 0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프로젝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이게 왜 Z 값을 0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될까요? 지금 부피가 없는 상태니까 네. 거기에 사용하면 그렇죠. 없어지는 게 맞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또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우리가 맨날 삼각함수 배우면은 뭐 45도 뿐만 아니라 30도도 배우잖아요. 거꾸로네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새로운 올소고널한 벡터를 줬어요, 내가. 그리고 이 두 개의 벡터에다가 P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거는 역시 매트릭스가 1, 1 이게 나와요. 네. 비록 암산을 하지 않고서도 이게 나온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자, 그러면 요 개념과 요 퀘스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요? 아까 봤었던 P 트랜스포즈 3, 4, 5라고 하는 것, 혹은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0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엔 3, 4, 5가 이렇게 나왔어요.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죠? 7이 나오고 1이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엔
이 두 번째 경우에서의 P 트랜스포즈 X를 하면 이건 뭐가 나오냐? 네, 또 3, 4, 5를 하면 써야겠네요. 암산이 안 되네.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죠? 자, 요 매트릭스에다가 3, 4, 5 하면 계산이 2에 마이너스 3 플러스 4 스퀘어 루트 3 네, 맞죠? 이거 벡터를 처음 거 이걸 두 번째 걸로 썼네요 내가. 맞아요 이거? 미안해요. 자, 여기가 3이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P 트랜스포즈는 지금 양쪽 다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그 다음엔 우리가 인투이티브하게 혹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이거에다가 이거 내적을 시킨 게 사용된 놈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 길이가 저기 그 길이에 해당하는 놈이 이렇게 이제는 다른 벡터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을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오리지널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냐 아니면 뉴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뭐 유사시에 또 손가락을 좀 써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가 3,4,5예요. 이 점의 좌표가 3,4,5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좀 올소건을 하기도 전에 이런 삐딱한 두 개의 베이시스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베이시스 벡터를 우리의 새로운 좌표 축처럼 생각을 했을 때 얘의 좌표는 일단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자, 평행사면 요 점이 있으면 평행사 손가락으로 하지 말죠. 자, 내가 이 벡터를 줬어요. 심지어 길이도 1도 아니고 각도도 90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x1 벡터, x2 벡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점은 실제로 이 두 개의 벡터는 지금 내가 손가락에서 했듯이 3차원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 점의 좌표도 예를 들면 3,4,5예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평행사변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엔 이거 전체 길이의 한 0.7배만큼 됐죠. 그 다음엔 이거는 한 1.2배만큼 됐다고 쳐봐요. 길이로 보면. 그러면 x1이 여기니까 1.2, 0.7 이 값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x1에다가 배수를 곱해서 x1 벡터와 곱해서 그 다음엔 이 벡터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0.7이라는 배수를 또 곱해서 두 개를 더하면 이 놈이 만들어져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그 x1이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x1이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에 1.2 플러스 0.7 곱하기 x2 벡터가 있어서 이게 뭐가 나올까요? 숫자가 뭐가 나오죠? 이 좌표 값이 그대로 나오죠. 당연히 3, 4, 5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요 이 3, 4, 5라고 하는 값은 여전히 어디에 존재하는 놈이냐, 우리가 여기서 좀 삐딱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의 X축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우리의 Y축이에요. 그러니까 2디멘전 스페이스에 뭐 이게 또 3차원으로 Z축이 있었다고 쳐봐요. 이게 원래 X, Y, Z축에 해당하는 어떤 축이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의 원래 스페이스에는 그 X, Y, Z축에 해당하는 그 코어디네이트 혹은 그 좌표 값이 3, 4, 5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리고 그 3, 4, 5라는 거는 X라고 하는 뭐 X가 뭐 어떤 값을 가지겠죠. 3디멘전al 벡터를 가지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만큼을 곱해서 더해주면 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3, 4, 5라는 것과 또 예를 들면 뭐 한 5, 2, 1이라는 벡터를 내가 줬어요. 새로운 5, 2, 1이라는 벡터를 여기다 줬어요. 그러면 새로운 배율이 나오죠. x1과 x2에 대한. 그 배율이 한 뭐 0.2, 그 다음에 0.6이었어요. 그러면 이 3, 4, 5는 1.2에다가 0.7이라는 값과 어떤 형태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엔 521이라는 놈은 또 0.2와 0.6이라는 어떤 이런 형태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좌표들은 여전히 우리가 원래 살고 있던 XYZ 축이 있던 그 스페이스에 존재하던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새로운 좌표 값으로 본다면 이 좌표 값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원도 달라요. 차원이 3차원에서 2차원으로 줄었어요. 2차원으로 줄었고 요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이 그럼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뭐였냐? 이 우리가 갖고 있던 베이시스 벡터 x1, 베이시스 벡터 x2에 해당하는 배율을 나타내 주는 게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3차원에서 이게 두 개 벡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두 개 벡터 이렇게 있다 그러면 1,1은 어딜까요? 요 점이 돼요. 요 정확하게 평행사변. 이게 x1이고 이게 x2라 그러면 2,1은 어디가 될까? 이거에 2배 해갖고 평행사 변형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1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개 거꾸로 해갖고 요점.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요 축과 요 축을 새로운 어떤 좌표계에서의 새로운 x축, y축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그때 만들어지는 어떤 좌표 평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좌표계예요. New Coordinate System이고, 원래 얘네들이 살고 있는 좌표계는 오리지널 스페이스인 Old Coordinate System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까 다시 이 예제로 돌아가서, 자, 이 값이 뭐냐? 혹은 이 값이 뭐냐? 바로 요 값이 뭐가 되냐 하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 점을 프로젝션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프로젝션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요 길이에 해당하는 값이 요 값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좀 거꾸로 해서 이상하긴 하지만 요 길이에 해당하는 값이 요 값이 될 거예요.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면 올드 코디네이트 시스템 상에서의 그 실제 이 좌표를 복원을 하려면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 V1과 V2, X1, X2 대신에 이거를 V1, V2라고 하죠. 똑같은 의미로. V1이라는 벡터에다가 스퀘어 루트 2분의 7 플러스 스퀘어 루트 2분의 1에다가 V2 이렇게 쓴 거죠. 그죠? 이렇게 나타내고 나면 그 점은 뭐가 되냐? 요 점이 될 거예요. 요 점이. 그죠? 그리고 요 점의 좌표값은 여기서의 3차원 벡터 표현은 역시 올드 좌표값에 해당하는 좌표값이에요. 그 다음엔 이 루트 2분의 7, 루트 2분의 1, 요 값은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질 거냐? 요 값은 아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어떤 좀 삐딱한 경우에 1,1, 또 2,1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잖아요.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좌표, 이거를 새로운 x축, 새로운 x1축, 이거를 새로운 x2축으로 봤을 때 그때 역시 평행사 변형을 똑같이 따지면 여기가 1,1, 2,1 이렇게 되겠죠. 이 좌표계에서의 그 좌표값이 바로 얘의 의미가 돼요. 네. 네. 그러면 P 트랜스포즈 하면은 좌표계는 old coordinate 되고, 그다음에 네.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예를 3차원에서 그 두 개의 베이시스가 P를 구성하는 컬럼 벡터가 있는 어떤 평면이라고 하면 네. 그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을 그쪽으로 프로젝트 그렇죠. 하는 네. 그 점.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매트릭스와 어디 갔어? 요 매트릭스 두 개가 똑같이 나왔다. 즉, P 트랜스포즈가 지금 여기서 두 개가 똑같이 나왔잖아요. 이 P 트랜스포즈는 P 트랜스포즈 X까지만 곱하면 이 값이었어요. 그죠? 그 코에피션트. 혹은 그 가중치에 해당하는 값들. 그리고 그거는 이게 벡터가 3차원에 살았든 100차원에 살았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P가 갖고 있는 벡터가 두 개밖에 없었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 두 개에 해당하는 가중치 두 개의 벡터만이 나오겠죠. 2차원으로 생각이 돼요. 그게 100차원에 있었든 1000차원에 있었든.
그래서 이게 어떤 새로운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좌표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런 올소고널 벡터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는 프로젝션한 그 좌표값 혹은 프로젝션 했을 때 그 길이가 당연히 바뀌겠죠. 근데 자 생각을 해보면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그 이 P가 갖고 있는 그 컬럼들이 스팬하는 그 서브스페이스. 그 서브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스팬하고 나면 그 내에서 어떤 베이시스에 의해서 스팬 됐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스팬을 했을 때와 이렇게 이런 표면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약간 이걸 돌려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하나만 각도를 조금만 움츠려요. 역시 마찬가지로 스팬은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베이시스 벡터 자체에다가 스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서브스페이스에다가 수직하게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좌표값, 이 좌표값은 역시 이 3차원, 우리의 올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그 좌표값 혹은 그 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요 PP 트랜스포즈와 여기에 PP 트랜스포즈와 여기에 PP 트랜스포즈가 정확하게 같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3차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평 이렇게 2차원이고 정확하게 수직이 Z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올소고널 벡터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구성이 됐었든 아니면 뭐 이렇게 구성이 됐었든 얘들은 결국은 이거잖아요. XY 평면이에요. XY 평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자 XYZ 뭐 543이라는 좌표값을 XY 평면으로 프로젝션 하시오. 그때 좌표값은 뭘 거냐. 얘들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쭉 내리면 5,543이라 그랬죠. 554 빵이라는 걸 알죠? 그죠? 똑같아요. 그 스페이스는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이 베이시스의 각도가 어떻게 틀어졌다 할지라도 이건 결국은 스팬하고 나면 XY 평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션 하게 되면 XY 좌표 값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Z 값은 0이 되는 형태로 되겠죠. 좀 이해 가나요? 그래요. 그 다음엔 두 개를 네. 똑같이 다 프로젝션 매트릭스. 그러니까 용어로 보면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정확하게 올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그 프로젝티드 된 좌표를 생성해주는 매트릭스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거 혹은 PP 트랜스포즈라는 게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두 가지 경우는 당연히 걔네 두 개가 스팬하는 서브스페이스가 같기 때문에 같은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엔 다시 매트릭스 놈으로 이제 돌아와서요. 이제 매트릭스 놈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자 원놈이 매트릭스 인듀스드 이 원놈이 왜 컬럼 썸이 나오느냐 이걸 한번 좀 보면 증명이 좀 여기저기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 이제 책 보고 공부해도 뭐 easily proved 증명이 되게 쉽게 된다는데 정작 쉽게 되겠거냐고 나도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증명을 좀 자세히 한번 좀 해봤고 아예 없진 않고 여기저기 잘 찾아본 건 나오는데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작점은 뭐냐면 이 원놈이 1일 때 AX 이거의 벡터의 원놈 이거는 역시 벡터예요. 왜냐하면 매트릭스가 있지만 벡터를 이렇게 곱했기 때문에 결국 나오는 벡터에 대한 원놈을 또 따지는 거예요. 그 원놈을 maximize를 하는 거예요. subject to this constraint. 네,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요. 자, 뭐 이렇게 있으면 요 벡터가 요렇게 만들어 갖고 첫 번째 값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엔 요렇게 해서 두 번째 값을 만들어내요. 뭐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엔 이 벡터에 대한 원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요거의 절대값, 요거의 절대값을 다 더한 게 원놈이 돼요. 그러면 걔는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이게 첫 번째 줄 A11, A12, A1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건 X1, X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값에 i로 우리가 이제 for loop을 돌리고요. i는 요 놈으로 돌리자고요.
로우 인덱스. 그러면 이 첫 번째 줄에서는 로우가 고정이에요. A의 i가 고정이고 J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 i에 대해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엔 여기 J가 들어가고, 네, 여기서는 i가 픽스고 여기에 이널 룹이에요. 이널 룹이고 그 다음엔 여기에 절대값이 취해지되 A의 i에 J에다가 XJ, 그러니까 J가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해갖고, 네, 이렇게 돼서, 네, 그거가 절대값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i가 1일 때는 i1, 1, x1, 그 다음엔 플러스 i1, 2, x2 이 값을 다 더해서 만들어낸 값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절대값을 이렇게 붙이면 되게 돼요. 그 다음엔 그 값들을 다 이렇게 절대값을 이렇게 해주면, 네, 이게 곧 매트릭스에서, 그러니까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에서의 그 원놈의 정확한 정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이거를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절대값을 이렇게 이제 이 안으로 절대값을 붙이고요. 그 다음엔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뭔가 붙여요. 이렇게 좀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엔 이제 보통 서메이션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보통 이제 많이 하는 트릭이 이 두 개 순서를 살짝 이렇게 어떻게 바꾸는 뭐 이런 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절대값 서메이션의 j에다가 그 다음엔 j를 하게 되면, 아니야, 이걸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 그대로 두고요. 이 i에 대해서, 네, 미안해요, 바꿔서 xj를 이 바깥쪽으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엔 i에 대해서 aij 이렇게 해주게 돼요. 이거는 이 서메이션 순서를 바꿨고요. 그 다음엔 이 xj는 j에만 디펜던트한 놈이니까 i 쪽 서메이션의 바깥쪽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현을 하면, for loop로 이제 구현을 하면 이걸 바깥쪽에 이렇게 붙이는 게 구현을 하면 시간이 더 빨리 걸려요. 왜 그러냐? 여기서 매번 똑같은 상수를 여기 룹에서 계속적으로 곱해주느니 한 번 그냥 다 더한 다음에 막판에 한 번만 곱해주면 계산상으로는 곱하기가 i번을 할 거를, 모두 다 똑같은 숫자를 i번을 곱할 거를 한 번만 나중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어떤 계산 세이빙에서의 어떤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요. 어쨌건 이렇고, 그러면 이제 요거가 뭐냐라는 의미를 보면 i에 대해서 이제 sum을 한 거죠. i에 대해서 sum을 했다. 그 말은 즉 j가 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j가 여기까지는 고정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j가 고정이고 i에 대해서 돌렸다. 그 말은 j가 고정일 때 i가 쪼로록 있으니까 이 값들을 다 더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j가 그거에 따라서 돌아가면 이거 하나하나가 나타내는 거는 곧 각각의 엘리먼트를 절대값을 붙여서 다 컬럼을 sum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뭘 하냐, 이 xj가 가지는 어떤 최대값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xj가 가지는 어떤 최대값을 이제 c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ax의 xj에 j에 해당하는 가장 큰 값을 이제 c라고 하는. 그러니까 xj는 뭐였죠? 그러니까 이런 3x5라는 매트릭스가 있었으면 x는 이 3디멘셔널 벡터여야지 됐고요. 그 다음엔 이 3디멘셔널 벡터가 그냥 두 개만 하죠. 2디멘셔널 벡터라고 하면 그 2디멘셔널 벡터는 이 다이아몬드 내에 있는 벡터여야 돼요. 그죠? 1,0 혹은 0.5, 0.5 0,1 이런 값들 중에 하나여야지 돼요. 그러면 이런 값들의 최대한의 값을, 그 가장 큰 값을, 어떤 특정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거의 최대값을 이제 C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그냥 C라고 이제 그거를 대입을 시킬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장 큰 값으로 대체를 시켰으니까. 그죠? 그러면 자, 이 값은 그러면 이게 지금 부등호가 되고요. 그 다음엔 여기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좀 깔끔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인투이티브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계산되어지는 각각의 컬럼 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컬럼 썸들이 뭐 3, 8, 뭐 2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봐요. 그런 다음엔 요 각각의 3, 8, 2라는 값들에다가 요 xj, 그러니까 여기서는 3차원 벡터인 x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요 각각의 값들은 합이 총 1이 되도록, 그러니까 절대값의 합이 1이 되도록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 값들을 요 3, 8, 2에다가 잘 배분을 해갖고 그 값을 곱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0.1, 0.2, 0.7이었다. 그러면 3에다가 0.1을 곱하고 8에다가 0.2를 곱하고 2에다가 0.7을 곱해서 이 값들을 다 더해준 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이 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값을 가장 맥시마이즈 하도록 우리가 이 값들을 우리가 잘 배분을 시키려면 큰 값에 몰빵을 해주는 게 당연히 낫겠죠. 네, 그래서 이 값이 가장 커진 8에다가 1을 주고 나머지에는 0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몰빵을 해주면 이제 이 값이 이제 가장 커지게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는 말은 먼저 이 식에서 이 값을 계산을 했을 때에 그 컬럼에 해당하는 인덱스, 그 가장 큰 놈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2다. 그럼 이 자리에다가 0, 1, 0으로 몰빵을 해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x 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 어떤 매트릭스 원놈이라고 하는 값은요. 매트릭스 원놈이라고 하는 값은 그 3, 8, 2 중에서 8에다가 1을 곱한 그냥 그 값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시멈 어떤 컬럼 썸의 값이 이 매트릭스 원놈에서 계산이 되게 돼요. 맨 첫 번째 A, I, J, X, J 곱하는 절대값이 시그마 J 안쪽에 지금 네. 절대값 기호가 시그마 J 밖에도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이게 원놈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매트릭스 원놈은 정확하게 이 식이에요. 여기까지는 등호가 성립이 돼요. 왜 그러냐? 이 절대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i는 뭐냐면요. 이게 3차원 벡터가 들어가서 이제 5차원 벡터가 나왔다. 그럼 5차원 벡터가 나온 그 하나하나 값에 대한 절대값을 취해서 그것들을 그 1에서부터 5까지에 대해서 다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벡터 원놈의 정의가 되겠죠. 5차원 벡터가 1, -2, 3, -2, -1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각각에다가 다 절대값을 취해갖고 더하면 그게 원놈이에요. 그 다음엔 절대값을 어디에 여기서는 그러면 취해야 되느냐, 혹은 이 벡터의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요 하나하나의 엘리먼트들이 곧 요거라는 거죠.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다 더하면 그게 원놈인 거고요. 그 다음엔 절대값을 근데 그 맨하탄이랑 그 P놈에서 P가 1일 때 원놈. 네. P놈 할 때는 각각의 원소의 절대값을 쳐주고 거기다가 P 제곱을 그래서 저 절대값이 시그마 J 안쪽에 있어야 돼요. 일단 원놈의 정의는 이거의 원놈의 정의는요. 이건 등호예요. 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절대값 플러스 3의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 다음엔 여기서 1승씩 했으니까 스퀘어 루트는 취하지는 않고 제곱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이게 원놈의 정의죠. 맞죠? 그 다음엔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요 값이 뭐냐? 요 값에다가 절대값을 우리가 취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요 값은 뭐냐? 요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벡터가 a 곱하기 x라는 표현을 가진다면 요거에다가 요거 곱해준 값이 이제 여기 첫 번째 엘리먼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표현이 요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다 절대값을 취해갖고 하면 그 다음에 그걸 모든 디멘전에 혹은 5개의 디멘전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그게 원놈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정확해요. 그죠? 여기까지는 부등호가 끼어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서메이션에다가 그 안에다가 절대값을 넣으면 이제 그거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요 안에다 넣었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모자라서 이 각각의 엔트리에다가 또 넣어줬어요.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조금은 뭐 좀 그냥 마이너한 디테일일 수도 있고 좀 너무 좀 시시콜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앞으로 평생 동안 이거를 증명을 하게 될 기회가 영영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소중한 기회로 원룸을 지금 증명한 걸로만 보면 네. X 컬럼 썸에보다 항상 작거나 이렇게 그렇죠. 네. X 컬럼 썸인 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 맘대로 절대값을 이 안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아까도 봤듯이 x 플러스 y의 절대값이 x 절대값 y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긴 하지만 등호가 성립이 되려면 부호가 똑같아야 되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절대값을 이 바깥쪽에 있었던 거를 이 안에 넣었고 또 각각의 엘리먼트별로 또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사실 모두 다 부호가 일치해야지 이게 등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증명을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엔 그걸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냐?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부등호로 우리가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그러니까 맥스 컬럼 썸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실제로 x 값을 잘 조절을 하면 맥스 컬럼 썸이 되느냐? 그 이퀄러티에 대한 관계는 아직 증명은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이퀄러티라는 관계를 내가 좀 대충 두리뭉실하게 했지만 바로 요렇게 해주면 즉 컬럼 썸을 혹은 절대값으로 다 바꾼 다음에 매트릭스에서의 각각의 값들을 싹 다 절대값으로 바꾼 다음에 컬럼 썸을 쪽쪽쪽 해갖고 가장 큰 놈, 그 놈에 해당하는 그 컬럼 인덱스에다가 1을 몰빵을 한 벡터로 x를 설정을 하면 이 맥스 컬럼 썸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렇게 x를 그렇게 이제 어사인을 해주면 이제 등호가 성립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보이면 이게 이제 이퀄러티가 성립이 된다는 것까지 완벽하게 증명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아까 그 그림에서 바로 설명해. 그래요? 나도 이거 쉬웠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지금 XJ 시그마 J 안쪽에 있는 XJ가 거기가 그 위쪽에서 지금 위쪽에서 저거 등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건데 네. XJ가 딱 한 번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니까 네. 그 절대값을 밖에 치나 안쪽에 치나 하나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니까 네. 네. 자, 다시 한 번만. 자, 여기서 이제 절대값을 취했을 때 x에다가 이렇게 몰빵을 해줬을 때 이게 등호가 실제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자, 이 안에서 x가 오로지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0이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약간 두 번을 건너뛰었어요. 여기에 걸려있던 거를 여기 안에 건 것도 아니고 요거 하나하나에다 각각 걸었어요. 근데 x에다 건 거는 뭐 일단은 오케이인 거고 여기다가 이제 걸었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이제 1인 거고요. 하나만 1인 거고 그 1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는 그 aij만 하나만 딱 살아남겠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마이너스였으면 어떻게? 혹은
걔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죠? 근데 결국은 이 서메이션 안에서 J로 돌지만 J 중에 하나만 XJ 중에 하나만 1이고 그 중에서 뽑힌 AIJ가 마이너스였다 하더라도 이 바깥쪽에 있는 절대값에 의해서 절대값을 안으로 집어넣지 않고 바깥쪽으로 유지를 했을 때에도 그 AIJ가 마이너스였을 때나 플러스였을 때 그 AIJ 하나에만 절대값을 건 거 결과랑 동일해지겠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AIJ가 자, 이거는 한 로우를 따지게 돼요. AIJ에서 J로 돌린다는 거는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지는데 J로 돌린다는 거는 컬럼에 대해서 돌린다는 거예요. 컬럼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이게 3, 2, 마이너스 1, 5였어요. 그랬는데 이 네 가지 컬럼들 중에서 컬럼 썸을, 그러니까 절대값에 대한 컬럼 썸을 계산했더니 요 놈이 가장 센 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몰빵을 해갖고 우리는 0, 0, 1, 0이라고 매핑을 시켰어요. 그러면 0은 이 컬럼, 이 0은 이 컬럼, 이 1은 이 컬럼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요 안에서 J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한 썸이고 여기다가 요 놈만 걸어줬어요. 요 놈만 살아남아갖고 빼낸 거예요. 마이너스 1만. 마이너스 1만 빼냈고 그 마이너스 1을 빼내갖고 그 서메이션이 끝난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나 아니면 그 안에서 그 하나짜리밖에 없는 그놈 절대값을 취해갖고 서메이션 기호가 바깥에 있나 그냥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등호가 성립이 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참. 자, L 인피니티 놈은 맥스 로우 썸이라고 했잖아요. 맥스 로우 썸이라고 했고, 이것도 내가 기억을 하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이거일 때는 우리가 X 인피니티가 1인 애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었냐?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로 다시 쓸 수가 있냐 하면요. XJ. 그러니까 아까 뭐 이런 경우에를 예로 들면 이게 X고 이게 X1, X2, X3 그래서 J가 1, 2, 3일 때 요 각각의 값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도록 하는 게 결국은 요거의 정의예요. 그렇지만 누구 하나는 1에 딱 맥스 값을 기록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나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어떤 그림은 2차원에서의 기준으로 보면 L 인피니티 놈은 이렇게 생겼어요. 1, 1. 네. 그 다음에 뭐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뭐 다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이 돼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선이 뭐 이렇게 다 빵꾸 뚫린 선이냐 아니면 다 필드된 파이프냐 필드돼도 되죠. 즉 여기서의 요 등호가 있어도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게 이 L 인피니티 놈에서는 사실 마이너스 1에 대한 인피니티가 뭐죠? 인피니티 파워 오브 인피니티가 이게 1 혹은 마이너스 1로 진동을 하게 돼요. 진동을 하게 되고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그냥 플러스로 이제 가정을 해요. 네. 절대값 해서 무한한. 그렇죠. 네, 맞아요. 놈의 정의상 LP 놈의 정의상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있죠. 절대값을 한 다음에 P 승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또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건 뭔가 되게 쉬웠는데 한번 해보죠. I에 대해서 또 돌리고 아니다, 이렇게 되죠. max에 이걸 다시 쓰면 즉 x의 인피니티 놈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max의 j의 xj죠. 이게 정확한 정의예요. 인피니티 놈의 벡터 놈에서의. 그죠? x1, x2, x3에서의 각각의 다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거기서 가장 큰 놈을 뽑으면 그게 곧 L 인피니티 놈의 정의가 돼요. 그러면 아까는 저기 이런 투놈을 할 때, 아니 저기 원놈을 할 때는 이게 더블 썸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첫 번째 썸은 맥스로 이제 대체가 되고 그 다음엔 여기에 서메이션에 j의 이제 a, ij, xj가 들어가죠. 즉 요렇게 해서 나온 첫 번째 값이 i가 1일 때고요. j가 돌아갔을 때, 네, 2일 때 또 하고, 그 다음엔 이거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취해야 이게 곧 AX의 놈이 되겠죠. 네, 인피니티 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게 맞는 수학적인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뭐 대충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대충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고,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xj에 대한 값들은 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범위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이건 뭐냐? j에 대해서 돌아가요. j에 대해서. j라는 거는 컬럼별로 쪼르륵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i죠. 네. 컬럼별로 이제 쪼르륵 돌아가고, 그거에다가 네, 즉 이 말은 i가 고정이 됐으면 결국은 이거에다가 여기다가 곱해지는 x1, x2, x3 값들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도록 우리가 자유롭게 조절을 하되 요 값들의 총합이 이 값이 되고요. 그 값을 최대한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하는 i번째 컬럼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각각 컬럼마다 우리 x가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이 값이 마이너스면 내가 마이너스 1이 돼갖고 부호를 바꿔주고, 값은 1보다 작아지면 그 값을 작게 만드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부호만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갖고 다 양수로 만들어줘서 그 다음엔 이 값들을 다 더해줘서 다 양수들이 나오게.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마이너스 2, 3, 1이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되면 이때의 값은 2 플러스 3 플러스 1. 총 6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만약에 6, 마이너스 1, 5다. 이러면 그때 만족하는, 그때 이제 최적의 x 값은 1, 마이너스 1, 1. 즉, 마이너스만 또 부호를 바꿔줘서 1로 만들고 6 플러스 1 플러스 5를 해갖고 12가 나오도록 해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서 이 x에 해당하는 x1, x2, x3에 대한 어떤 부호들만 내가 잘 조절을 해갖고 그 컬럼들을 가장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컬럼을 우리가 하나 선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이 식의 의미가 되겠죠. 그 말은 절대값이 가장 큰,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합해서 로우가 가장 크게 나오는 그 로우에 그거에 해당하는 x 부호 바꿔치기 해주는 그 값을 해주면 결국은 이거의 의미는 로우 썸이 가장 커지는 그 값 자체가 이 a의 인피니티 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망의 투놈 매트릭스 투놈은 알겠죠? 이제 그 x가 이제 동그란 원에 있고 그 다음엔 이거는 뭐냐? 그래서 AX에 해당하는 이거는 벡터로 바뀌었고 벡터에 대한 투놈을 max를 하되 subject to x의 투놈이 1이 되도록 이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투놈이라고 하는 놈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항상 그 통로 역할을 해주되 무엇과의 통로 역할을 해주냐? 이너 프로덕트과의 통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뭐 요리조리 스위치하는 것도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 내에서 요리조리 스위치하는 것도 우리가 잘 이제 갖고 놀았지만 아까 이런 식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x의 투놈, 벡터의 투놈은 기본적으로는 이거랑 똑같아져요. 즉 그래서 이런 놈 안에 있는 놈 안에 갇힌 애들을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놈이라고 하는 놈은요. 예를 들어 이게 제곱이 돼야 돼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뭐 원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좋은 예가 떠오르지는 않아서 좀 미안하지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얘는 x 트랜스포즈 x 그 다음에 얘를 y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얘네들과 얘네들의 뭐 a가 어디 있었다고 쳐봐요. a가 어디 있었다고 치면 a로 이렇게 또 묶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게 더하기가 이 내적의 경우는 이게 분배 법칙 뭐 이런 뭐 결합 법칙이니 뭐 이런 류의 법칙들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인데 이 놈 안에 갇혀 있는 애는 절대로 그 바깥으로 끄집어 나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놈을 이런 이너 프로덕트 형태로 바꾸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거꾸로 바꾸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엔 이거를 그래서 쓰면 AX의 이 투놈은 이거는 그냥 벡터예요. 그죠? 이 벡터고 이 벡터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자기 자신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 AX의 투놈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엔 이거를 다시 고치면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타임스 X가 되고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무슨 꼴이냐? 이건 무슨 꼴이냐 하면요. X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엔 A 트랜스포즈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크다랗게 있고 그 다음엔 똑같은 벡터 X가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케일러 밸류 딱 하나로만 튀어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컨스트레인트가 있죠. 컨스트레인트는 뭐냐? x의 길이는 1이어야 된다는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뭐 또 이거는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 transpose a transpose ax divided by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네. 이 경우는 x를 그냥 unconstrained 버전으로 풀어주고 x를 길이가 1이 되든 L이 되는 걸로 우리가 한정 지어주지 않고요. 어떤 x든 다 갖고 와라. 그러면 걔 벡터의 길이만큼으로 내가 나눠주겠다. 그러면 그냥 이게 이렇게 돼요. 미안해요. 여기 또 제곱이 있어야 돼요. 네, 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를 푸는 거나 아니면 x가 이거일 때 이거를 뭐 맥시마이즈 하는 거나 똑같아져요. 그 다음엔 뭐 요거를 이제 좀 뭐 문자를 쓰자면 좀 어려운 말을 쓰자면 레일라이 코션트라고 그래요. 좀 뭐 나도 잘은 모르는 말인데 이런 코션트가 아마 몫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무슨 레일라이 방식을 통한 몫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어떤 그게 돼요. 그 다음엔 요거의 이제 솔루션은 뭐냐면 요거의 솔루션 즉 여기서 뭐가 고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뭔지 다시 한번 보면 이걸 우리는 즉 이 값을 우리는 맥시마이즈 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매트릭스 인듀스드 놈은 AX를 가장 크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다음엔 요거 맥스 그래서 여기가 맥스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서 또 맥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일라이 코션트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솔루션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하는 솔루션 그리고 여기서 뭐가 우리가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변수고 뭐가 고정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면 A가 고정된 매트릭스고요. X가 우리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벡터예요.
그러면 x를 자유롭게 잘 조절해서 이 값을 최대화 시키려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A 트랜스포즈 A 요 사이에 낀 매트릭스, 그 낀 매트릭스에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의 페어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을 때 가장 큰 아이겐벡터를 가지는 그 해당 아이겐벡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A 트랜스포즈 A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페어를 쭉 우리가 구했다고 쳐봐요. 이 중에서 아이겐밸류 값이 제일 큰 놈을 뽑고 그거에 해당 아이겐벡터, 그 놈이 우리의 X 요 솔루션이 돼요. 물론 길이야 1로 맞춰주면 돼요. 방향만 유지하되.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엔 이거 이 매트릭스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시메트릭 파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가 돼요. 시메트릭 파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 그리고 첫 시간인가 아마 둘째 시간인가 이제 그 좀 기억을 해보면 파지티브 데피닛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좀 했었을 거고요. 요게 기본적으로 시메트릭 파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가 되고, 시메트릭한 거는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쉬워요. A 트랜스포즈 A에 트랜스포즈가 뭔지를 보면 요거에 트랜스포즈 붙여요. 요거에 트랜스포즈 있으니까 또 트랜스포즈 있으니까 없어지죠. A 트랜스포즈 A가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시메트릭, 트랜스포즈를 해도 자기 자신 매트릭스가 나오기 때문에 시메트릭해져요. 그리고 파지티브 데피닛은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냐면, 파지티브 데피닛은 이거거든요. X 트랜스포 어떤 B 벡터가 있고요. B 벡터가 일단은 스퀘어 매트릭스에서 따지고, 스퀘어 매트릭스에서 벡터 X와 그 똑같은 벡터 X를 이쪽에서는 로우로, 이쪽에서는 컬럼으로 곱했을 때 나오는 스케일러 밸류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이게 파지티브 데피닛 혹은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등호가 있으면 세미 데피닛, 등호가 없으면 파지티브 그냥 데피닛. 그 다음엔 이게 모든 X, 어떤 X를 들이대도 이게 항상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게 파지티브 데피닛이었어요. 그 다음엔 요 B라는 매트릭스가 요 어떤 A라는 매트릭스에 A 트랜스포즈 A라는 형태로 구성이 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파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가 돼요. 즉 B 자리에 A 트랜스포즈 A를 넣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관계가 나와요. 그건 어떻게 나오느냐? A 트랜스포즈 A를 사이에 끼고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즈 X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아까 그거랑 좀 똑같아지는데 A X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이거에다가 트랜스포즈에다가 AX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AX라고 하는 벡터 놈이 돼요. 이 벡터. 그죠? 이건 벡터예요. 그 다음엔 어떤 벡터든 그 벡터의 길이는 0보다 크거나 같죠. 혹은 이 내적의 시각으로 보면 자기 자신과의 내적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이에 낀 매트릭스가 A 트랜스포즈 A라고 되면 이렇게 형태를 갖고 있으면 이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게 돼요. 무조건. 어떤 X를 들이대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의 형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엔 다시 시메트릭 매트릭스로 돌아와서 우리가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매트릭스가 시메트릭 리얼 시메트릭하고 그 다음에 리얼 매트릭스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우리 매트릭스, 그거보다 원래 그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건데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스퀘어 매트릭스에서만 생각을 해야 돼요. 정사각 행렬에서. 그 다음엔 그 매트릭스가 시메트릭해요. 이렇게 반으로 해갖고 접어도 똑같아요. 그 다음엔 걔네들이 다 리얼 밸류로 채워져 있어요. 리얼 밸류.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들어가 있어도. 다 리얼 밸류로 채워져 있는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했을 때 혹은 거기서 어떤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 페어를 뽑아도 아이겐 밸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나 아니면은 그냥 리얼이 나오나? 그냥 리얼이 나오나?
양수인 아이겐 밸류가 나오나? 네. 그냥 아마 그러니까 리얼 아이겐 밸류 벡터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 맞아 이거 그러니까 시메트릭 매트릭스일 경우에는요. 시메트릭 한 다음에 리얼 매트릭스일 경우에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항상 존재해요. 아이겐 디컴포지션 항상 존재해요. 그러면 언제 아이겐 디컴포지션 존재 안 하냐? 언제 안 하죠? 예를 들면 이런 5x5짜리 매트릭스가 주어졌고 얘가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 존재하고 언제 존재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아이겐 디컴포지션의 식을 한번 보자고요. 야, 우리가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고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가 살짝 달라요. 뭐 거의 똑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겐 밸류를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은 이거예요. a 곱하기 x equals 램다 x 즉 A라는 커다란 매트릭스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있고 그 다음에 램다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있고 이거를 풀어서 나온 람다와 X 페어가 그게 아이겐 밸류 벡터 페어를 구성을 하죠. A에 대한. 그죠? 그런데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A에다가 A가 어떻게 생겼냐 V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를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게 5x5짜리 매트릭스라고 하고 V와 D와 V 인버스의 사이즈는 다 뭐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V를 썼고 V 인버스를 썼죠. 마찬가지로 스퀘어 매트릭스여야지 최소한 인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인버스 스퀘어 매트릭스의 사이즈는 5x5, 그러니까 A 매트릭스가 똑같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V도 5x5, D는 뭐냐면 뭐 알겠지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그리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서의 사이즈도 역시 5x5, 그 다음에 이쪽에 V 인버스도 또 5x5.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매트릭스가 기본적으로 아이겐 디컴포지션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얼추 풀었어요. 즉 한두 개의 어떤 페어 오브 아이겐 밸류 벡터 페어를 우리가 구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항상 이런 형태의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언제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언제 갈 수 있죠? 저 A 란다 역행량이야. 이거 이게 존재하지 않을 때, 즉 그 말은 자 우리가 이제 디터미넌트 그죠? AD-BC 그 다음엔 3차원 3x3 매트릭스가 되면 더 복잡하게 정의가 되죠. 그리고 그 디터미넌트라는 게 실제로 디터미넌트가 어떤 매트릭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는 스퀘어 매트릭스에서만 정의가 돼요. 스퀘어 매트릭스에서 디터미넌트가 0이면 그거는 동치로 역행렬이 없다라는 얘기고 0이 아니면 동치로 또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윤희 학생이 이야기한 이게 역행렬이 없을 때라는 이야기는요.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0일 때라는 말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언제 디터미넌트가 없냐, 언제 디터미넌트가 0이냐, 혹은 언제 이 값이 이놈이 저기 인버터블 하지 않냐, 혹은 역행렬을 가지지 않냐. 그것도 항상 이게 뭐 역행렬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딱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람다라고 하는 놈이 우리가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a 빼기 2i, 그러니까 람다를 2로 해서 a 빼기 2i를 만들어서
얘가 역행렬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 a 빼기 3i를 했어요. 얘는 또 역행렬이 존재 안 할 수가 있어요. 혹은 디터미넌트가 0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람다에 대한 펑션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람다에 대한 폴리노미얼이에요. 즉 다항식이에요. 람다에 대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놈을 변수로 다시 바꿔서 람다 i로 바꿔서 이거를 푸는 게 우리가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을 풀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스텝이죠. 즉 여기서의 해들이, 여기서의 루트들이 혹은 솔루션들이 A의 아이겐 밸류들이 돼요. 그 다음엔 이거가 여기가 5x5 행렬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만큼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람다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했었고요. 다항식이 항상 차수는 5차 다항식이 돼요. 5차 다항식은 우리가 실수 도메인으로 생각하면 근이 최대 5개가 있을 수 있고 5개보다 더 적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중근까지 따졌을 때 그 실수근이 5개 이하가 된다. 그 말은요. 우리가 아이겐 밸류와 벡터,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로 볼 때 5개 이하의 실근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5차식에서도 2개 허근이고 실근은 3개일 수 있죠. 그러면 아이겐 밸류가 5x5 매트릭스에서 아이겐 밸류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경우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아이겐 밸류 3개는 여러분들이 찾았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쓸 수 없어요. 이렇게는 쓸 수 없어요. 즉 이게 정확하게 아이겐 밸류는 얼추 플러스나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즉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존재하지 않는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좀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요. 여기서 람다가 예를 들어서 5, 3, 2 이렇게 나왔어요. 5, 3, 2. 그 다음엔 램다를 우리가 하나로 고정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아이겐 벡터는 우리가 쉽게 또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쉽게 풀 수가 있느냐? 람다를 5를 고정을 시켜요. 그러면 ax equal 5x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a 빼기 5i에다가 x equal 0가 돼요.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 요 놈은 이거를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a, x equal 0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리니어 시스템 혹은 선형 방정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 b 파트가 0인 경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h로 시작하는 그렇죠.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호모지니어스.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떤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근데 다만 A 자리에 요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요건 뭐냐? 요건 뭐냐는 A의 다이아고널 엔트리. 그러니까 5x5에서 여기가 3, 8, 2, 5, 마이너스 3 이런 매트릭스가 있어요. 여기도 뭐 주어진 값이 있겠죠. 1, 2, 3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여기다가 A 빼기 5i라는 거는 여기다가 다 5씩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 매트릭스에 대한 어떤 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을 풀었을 때 이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널 스페이스가 0이 아니어야 되고 그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가 우리의 아이겐 벡터 x가 되는데 뭐 하여튼 스토리가 그렇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혹은 이거를 만족하는 x 벡터가 5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예요. 그래서 5x5짜리 매트릭스에서 람다가 5일 때는 벡터가 5, 4, 3, 2, 1 이렇게 나왔고요. 3일 때 또 풀어요. 여기다 3으로 대체를 해갖고. 그럴 때 또 x를 푸니까 그때는 1, 2, 3, 4,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겐 밸류 벡터의 이런 3개의 페어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 페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도를 하느냐? 자, 이 말은요. A가 V, D, V 인버스. 그러면 이거는 A, V equal V, D라고 쓸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건 다시 쓰면 자 보면 A가 이렇게 크다랗게 5바의 5짜리가 있고요. V가 또 이렇게 또 크다랗게 5바의 5짜리가 있고 또 똑같은 V 매트릭스가 있고 그 다음엔 D가 이렇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 보면 자 요 첫 번째 첫 번째 벡터를 V1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 V에서 왔죠. 첫 번째 컬럼 벡터를 의미를 한 거예요. 그러면 AV1은요. 이거는 자 이거 같은 경우 여기가 다 0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D가 돼요. 그 다음엔 여기가 만약에 5였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매트릭스 A, B 그거 그때 본 시각 있죠. 뭐 컬럼의 웨이티드 에버리지 혹은 웨이티드 컴비네이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자 여기에 있는 A들의 컬럼들을 요거를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벡터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V가 V1, V2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여기 첫 줄은 이 5 말고 나머진 다 0이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나온 첫 번째 벡터가 V1, AV1이에요. 그죠? 첫 번째 벡터만 따지면. 그리고 여기서 나온 첫 번째 컬럼 벡터가 뭐냐? 5 곱하기 V1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리니어 컴비네이션 코에피션트를 붙이죠. 그 다음에 여기들은 다 0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AV1 equal 5V1이 돼요. 그럼 이게 뭐냐? 아까 많이 봤던 AX 혹은 AV equal lambda V라는 아이겐밸류 벡터 페어가 만족해야 되는 식과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요 세 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AV equal VD를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 A 여기다가 이제 5바이오로 박아버려요. 그 다음엔 V 자리에다가 우리가 아이겐밸류 벡터 페어 지금 총 3개 구했죠. 그럼 그 3개를 요 첫 번째 V1 넣고 두 번째 V2 넣고 요 세 번째 V3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갖고 V를 구성해요. 그 다음엔 또 마찬가지로 V1, V2, V3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엔 D에다가는 3x3짜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박되 5, 3, 2를 5, 3,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AV equal VD가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다 할 수가 있어요. 3개를 구했으면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 또 여기에 3개 이렇게 붙이면 돼요. 하나밖에 없었다. 한 줄만 쓰는 거예요. 한 줄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한 아이겐밸류 벡터 페어를 모조리 다 모아갖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10개나 되는 아이겐밸류 벡터 페어를 구했다. 똑같아요. 이 컬럼을 10개로 확장을 시키고 여기도 10개로 확장을 시키고 여기는 10x10짜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박으면 돼요. 그 해당 아이겐밸류를 가진.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AV equal VD까지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았고, 근데 아이겐 디컴포지션에서는 요거를 써야 돼요. A equal VD V 인버스를 써야 돼요. 즉 V 인버스가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아이겐 디컴포지션으로 정의를 했대요, 누가. 그래서 V 인버스를 쓰려면 여기에 해당하는 V가 인버터블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버터블 하려면 스퀘어 매트릭스 해야 되고 각각의 컬럼들이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최소한 5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를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으면 그러면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아이겐 밸류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5가 중군이면 얘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2개를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이 나쁘게 하나밖에 생성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엔 요 5, 3, 2 각각의 아이겐 밸류들이 최소한 하나씩의 아이겐 벡터들은 줘요. 그러니까 애써 구해놓은 아이겐 밸류들 하나하나가 실제로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아이겐 벡터가 아예 없어. 이런 경우는 다행히도 일어나지 않아요. 최소한 하나씩의 아이겐 벡터는 주되 몇 개를 주는지에 대한 그 개수는요, 어떤 레인지에 있냐면 이 5라고 하는 아이겐 밸류가 나온 이 5차 방정식에서의 그 중근의 그 멀티플리시티 개수만큼이 최대값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x2의 제곱 x 플러스 3 이런 이꼴 0이면
2가 중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3이면 이거 3중군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러면 요 x가 2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는 요 개수 혹은 그 이하의 아이겐 벡터를 줘요. 혹은 무조건 1보다는 하나는 최소한 주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요게 다 실근이 다 5개가 다 존재해야 되고요. 이 5개가 다 존재하는 각각의 실근마다 그 중군, 그 멀티플리시티만큼에 해당하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들을 다 주어야 V 혹은 우리의 아이겐 벡터들이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총 5개의 아이겐 벡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V 인버스를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존재하는 케이스가 돼요. 그래요. 이게 뭐 일단 뭐 한마디만 더 하면 뭐 싱귤러 밸리 디컴포지션은 이게 항상 존재하거든요. 싱귤러 밸리 디컴포지션 어떤 매트릭스를 들이대도 싱귤러 밸리 디컴포지션 항상 존재하는데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이게 존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이게 맨날 나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잘 한번 개념을 다져봤으면 좋겠고 시간이 하여튼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디컴포지션을 위해서는 5개 그 사원들이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해야 되는 게 키인 것 같은데 저것은 이제 A-람다 i의 몇 개나 존재하면 안 된다. 이것은 화분엄에 대한 조건, 필요 조건이 아닌가요?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5와 3과 2라고 하는 아이겐 밸류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네. 디터미넌트 오브 A-램다 i. 램다를 우리가 변수 혹은 x라고 하는 뭐 변수로 놓고요. 네네. 얘 equal 0라고 하는 이퀘이션을 만들어요. 예. equal 0라고 해야 이게 방정식이 되잖아요. 네네. 이 방정식의 솔루션이 5, 3, 2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아,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식이, 이 앞에 식이 예. 그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쫙 풀어보면 그게 항상 람다에 대한 이제 5차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5차식 equal 0에서의 그 실근, 그러니까 실수근이 5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적으면 애초에 그러니까 3개고 그 다음에 헉은 2개가 나왔다. 네. 설레복소수 2개가 나왔다. 예. 그럼 이 경우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씩 이건 멀티플리시티가 중근도 아닐 거잖아요. 1승 1승일 거잖아요. x-5 그러니까 람다-5에 1승 람다-3에 1승. 그러면 그 1승 그 개수까지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또 얘기했듯이 하나 이상은 주되 멀티플리시티가 1이면 그거 이상으로는 못 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씩밖에 정확하게 하나씩만 줘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3개의 벡터밖에 못 줘요. 그래서 그 3개의 벡터로 5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을 구성할 수가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죠.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 페어를 구하는 그거잖아요. 네. 근데 아이겐 있어요? 그냥 먼저 먹을래요? 그럼 저희 앞에 있을게요. 기다릴게요. 네. 페어를 구하는데 근데 그 페어가 구해졌다고 했을 때 네.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는 왜 하는 거예요? 아이겐 디컴포지션 왜 하냐고요? 아이겐 디컴포지션 하는 거는 이게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좀 하는데 이게 뭐 설명을 조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뒤에서도 조금 나오겠지만 이게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면 이게 V, D, V 인버스 뭐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다가 AX를 우리가 한다고 치면 이게 굉장히 프랙티컬리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요. 어떤 매트릭스에다가 어떤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변환을 해준다. 이게 뭐 PCA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변환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변환은 A가 이렇게 3가지의 매트릭스로 쪼개질 수가 있잖아요. 분해가 될 수가 있고 그 분해가 됐을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합성함수처럼 생각이 돼요. X가 먼저 V 인버스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요. 그쵸? 그럼 V 인버스 X가 이게 새로운 Y가 돼갖고 이번엔 두 번째 트랜스포메이션인 D를 거쳐요. 그 다음엔 다시 V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또 거쳐요. 그랬을 때 요 D라고 하는 요 V 인버스, 그러니까 V 인버스가 뭐의 인버스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걸 어떤 새로운 매트릭스 U라고 하자면요. U에다가 X 이렇게 곱해갖고 어떤 매트릭스로 X를 변환을 시킨 거야 한번.
변환을 시켜서 그 다음에 하는 이 D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 D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이거든요. 그러면 UX가 이게 예를 들어서 5, 4, 3이라는 벡터가 3x3짜리의 그 V, D, V 인버스를 해갖고 V 인버스만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게 1, 2, 5로 바뀌었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엔 두 번째인 1, 2, 5에다가 여기다가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D가 예를 들어서 뭐 2, 15, 1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 15, 1이라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통한 트랜스포메이션은요, 요 각각의 밸류에다가 그냥 단지 스케일링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디멘전 간에 서로 섞일 일이 없어요. 네. 이게 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변환이냐면요, A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한번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 A 입장에서는 거기서는 그냥 그 스케일링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각자 그 디멘전들을 각각 따로따로. 그 다음엔 원래 스페이스로 돌아와야지 되겠죠. 네. 회전을 하고 나서 거기서 다이아고널하게 쭉쭉 우리가 스케일링을 해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V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이게 조금은 더 네. UX 해준 다음에 거기에 각 그 벡터 각 디멘전마다 스케일링 쫙쫙쫙 해주고 네. 그다음에 다시 V로 왔을 때는 다시 원상 네, 원상 복귀 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 어떤 그렇게 보는 관점 혹은 시각은 SVD도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네. 이게 P 아까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네. P 트랜스포즈는 네. 항상 이제 X 벡터가 있으면 이제 요 축마다 각각 프로젝션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항상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의 이 로우들의 길이는 또 1이어야 되는 조건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야 P 트랜스포즈가 P의 컬럼 스페이스 로우의 저기 프로젝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좀 그 설명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까 또 예를 들어서 나타낸 프로젝션 매트릭스 중에 또 하나가 그냥 AX equal B, 이게 B가 컬럼 스페이스에 있지 않을 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B 햇이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 그 다음엔 A 트랜스포즈 인버스, A 트랜스포즈 B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었죠. 네. 그죠? 네네네. 그러면 이게 곧 또 다른 형태의 프로젝션 매트릭스예요. 맞죠? 근데 이 A는 그냥 아무 매트릭스나 될 수도 있어요. 아무 매트릭스나 갖다 대도 이 매트릭스 이렇게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것도 프로젝션 매트릭스예요. 근데 A가 만약에 올소고널한 컬럼을 혹은 올소고널 매트릭스라고 한다면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보면 이게 P 트랜스포즈 P 인버스 P 트랜스포즈가 되죠. 네. 그러면 이게 뭐였냐 하면 아이덴티티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올소고널한 3개짜리의 컬럼을 가졌으면 올소 노멀한 컬럼을 3개짜리를 가졌으면 P 트랜스포즈 P는 항상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름답게 날아가요. 그럼 결국 뭐가 남냐? P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이것만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페셜 케이스, 즉 P가 also normal 컬럼을 가지고 있을 때 스페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요게 나온 거는 이거요. 네. 이거 우리가 증명을 안 했어요 지금. 아. 네. 이게 그 길버트 스트랭 그 강의에서 그 이쪽 리스퀘어나 이쪽에서 쫙 멋지게 좀 증명을 했는데 나도 지금은 좀 까먹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